이 아마추어 골퍼 시절에는 이 롱아이언이 저를 너무나 괴롭히는 클럽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7번 아이언보다 더 쉽게 다루는 클럽이 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노하우를 공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부터 이렇게 강력한 주제를 네.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저는 롱아이언이 좀 안 맞아요 하는 질문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프로님, 5번 아이언을 치는데 왜 7번 아이언보다 거리가 안 나올까요? 아, 맞아요.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접근법으로 레슨을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접근법이 있는데 우리 프로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죠?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혹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연습량이 뒷받침돼 있어서 사실 어느 클럽을 던져줘도 정타 확률 80% 90% 이상 잘 냅니다. 네. 그리고 이 클럽마다 그 각 거리를 잘 낼 수 있는 스킬을 이미 몸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적인 접근법으로 구질을 변화시킨다던가 탄도를 변화시킨다던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만 대부분 롱아이언이 안 맞는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이미 어려운 롱아이언이 더 어렵게 느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50m에서 100m 간격을 두고요. 짧게 거리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에 성공시키는 확률을 먼저 높여봐야 됩니다. 어떤 아이언으로요? 롱아이언으로. 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50m에서 100m만. 지금 네. 너무나 간단하죠. 굉장히 짧게 잡았어요. 짧게 네, 잡고. 그리고 클럽도 맞아요. 이 클럽도 우리가 이제 5번 아이언이지만 7번 아이언이다 생각하고 좀 짧게 잡으시고요. 공의 위치도 가운데에 두세요. 네. 이 원래 롱아이언은 공이 하나가 센터에서 왼쪽으로 와야 되는데 7번 세팅 값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롱아이언과 일단 친해져야 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공을 두고 클럽도 짧게 잡으시고 오. 그저 50에서 100m 사이에 성공시키는 확률을 높여주셔야 된다. 지금 클럽 자체를 굉장히 짧게 잡고 네. 네, 스윙도 굉장히 천천히 하면서 그럼요, 정말 그럼요. 연습만으로 하는 스윙을 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걸 맞춰 나가면서 내가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걸 극복한다는 뜻인 그렇죠. 거죠. 보통 이제 롱아이언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왠지 모르게 7번보다 좀 급하게 치려고 하는 골퍼분들이 많아져요.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급하게 치는 거죠. 순간적인 힘을 쓰면서 아까 우리 최프로님이 레슨하실 때도 작은 스윙부터 하면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 말에는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 지금 하는 상황도 작은 스윙으로 하셔도 되고요. 혹은 내가 설정해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굳이 강하게 쳐도 안 쳐도 된다. 강하게 안 쳐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처음에는 정타 확률을 높이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타가 들어오면 아시죠? 희한하게 몸에 힘이 안 들어와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 정타가 안 나오니까 몸에 안 좋은 긴장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험 많으시죠? 그럼요. 한 번 안 맞기 시작하면 계속 안 그때부터 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건 기본이고 맞아요. 맞죠. 가지고 있던 스윙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연습하면서 정타를 맞춰보는 네네. 건 약간 연습장 루틴으로 가져가기에도 그럼요, 괜찮은 것 그럼요. 같아요. 우리 연습장 가서 처음에 몸 풀 때도 이렇게 몸 풀면 또 5번과 친해지는 시간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타 확률을 먼저 높이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제 클럽을 다시 길게 잡습니다. 네. 아마도 정타가 들어오면서 몸이 좀 많이 편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길게 잡으시고 공의 위치도 공 하나 왼쪽에 센터 기준 공 하나 왼쪽에 두십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1대1 원칙을 만들고 지키셔야 돼요.
자, 만들고 지키는 겁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1대1 원칙은 뭐냐면요. 1의 속도로 올라오면 1의 속도로 내려간다. 오. 네, 이미 우리가 처음에 정타 확률을 높여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식으로 비거리를 늘릴 거예요. 사실 비거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정타만 가지고는 우리가 비거리를 낼 수 없게 속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네. 올라가는 속도가 2예요. 내려오는 속도도 2입니다. 확실히 아까보다는 속도가 붙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정타 확률이 높아진 다음에 스텝이 넘어가셔야지 네. 그냥 막 속도가 올라가시면 안 돼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사실 정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속도를 조금씩 올려볼게요. 지금 140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언은 5번 아이언입니다. 자, 이번에는 3의 속도로 올라가고 3의 속도로 오. 내려왔어요. 이렇게 갈수록 속도와 비거리를 늘려가는 네네네, 건데 맞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백스윙 속도와 다운스윙 다운스윙 속도가 똑같이 맞습니다. 1대 1인 같게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1대1 원칙이라고 보는데 우리 몸을 메트로놈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해 주셔야 돼요. 똑딱 이건 없죠. 똑딱 이렇게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거리 차이가 나냐면요. 우리가 백스윙 올라갈 때는 중력의 힘을 이기면서 올라와야 돼요. 네. 내려올 때는 중력의 힘을 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해도 내려올 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스윙하는 이 원 안에 내 힘을 여기든 임팩트든 사실 주면 안 돼요. 그저 헤드가 일을 해줄 수 있게 네. 우리는 그냥 클럽을 잡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1대1 원칙을 지키고 3의 속도, 3의 속도. 네, 이렇게 치면 아마 정타 확률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비거리가 가깝게 가고 있을 거예요.